양파는 몸에 좋다. 이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대학병원 연구들과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양파를 먹는다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관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신장과 위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고혈압, 당뇨, 콩팥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챙기려고 일부러 양파즙을 드시고 장아찌를 많이 드시고 생양파를 공복에 드시는데요. 처음엔 좋은 습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수치를 흔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속 드시면 약을 먹고도 혈압이 안 잡히고 혈당이 출렁이고 몸이 더 피곤해질 수 있어요. 조용히 망가집니다. 저는 오늘 양파가 왜 좋은지부터 길게 칭찬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드릴 겁니다. 첫째, 양파가 혈관과 혈당에 실제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쉽게 설명드릴 거고요. 둘째,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는 최악의 조합 3가지를 먼저 짚겠습니다. 셋째, 양파 효과를 훨씬 유리하게 돌리는 좋은 조합 3가지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양파, 익힌 양파, 양파 껍질까지 어떻게 나눠 드셔야 하는지 가장 실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한 가지는 대부분 놓치십니다. 양파가 왜 좋으냐?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혈관 안을 좀 덜 끈적하게 만들고 몸 안의 염증 반응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의 혈관을 오래된 집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물이 시원하게 잘 나오지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안쪽에 찌꺼기가 끼고 관이 점점 좁아지고 어느 순간 물줄기가 약해집니다. 우리 혈관도 비슷해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당뇨로 인한 염증이 계속 쌓이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혈압이 오르고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까지 이어집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 유황화합물, 여러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요? 근데 기능은 어렵지 않아요. 퀘르세틴은 혈관벽에 생기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하고 유황화합물은 혈액 흐름이 너무 끈적해지는 걸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양파 섭취가 혈압과 혈당 조절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어요. 영국 연구팀과 여러 영양 연구들을 보면 양파나 양파 유래 성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압이 소폭 낮아지거나 혈관 기능 지표가 좋아진 결과들이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여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혈관 질환은 작은 차이가 오래 쌓여서 결과를 만드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혈당입니다. 밥, 빵, 면을 드시면 몸 안에서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서 혈당이 올라가요.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세포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분들은 이 문이 잘 안 열려요. 결국 혈당이 혈관 속에 오래 머물면서 혈관을 긁고 지나갑니다. 눈도 망가지고 콩팥도 상하고 발도 위험해집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은 이 과정에서 인슐린 작용을 거두는 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이 자주 높게 나오는 분들이 식사에 양파를 곁들이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됩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보는 첫 번째 실수, 바로 양파즙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즙으로 먹으면 더 진하게, 더 빨리, 더 많이 흡수될 거라고요. 맞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점이에요. 양파 100g 자체는 보통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양파를 즙으로 내서 농축해서 드시면 칼륨을 비롯한 성분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갑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런 전해질을 적절히 걸러내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조절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혈액 속 칼륨이 높아질 수 있어요. 칼륨이 높아지면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몸에 힘이 좀 빠지고 속이 메스껍고 손발이 저리고 맥이 이상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근육이 처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엔 응급 상황으로 갑니다. 특히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혈액 검사에서 EGFR이 낮다고 들으신 분, 칼륨 수치가 높았던 분, 이뇨제나 혈압약 중 일부를 복용 중인 분들은 양파즙을 건강식처럼 습관적으로 드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68세 김모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서 약을 꾸준히 드시던 분인데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아침마다 양파즙 한 팩씩 챙겨 드셨어요. 처음엔 혈액순환에 좋은 줄 아셨지요? 근데 몇 주 지나면서 몸이 더 무겁고 손이 저리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칼륨이 올라가 있었어요. 처음엔 다른 원인인 줄 알았는데 식사 기록을 자세히 보니까 양파즙에 배즙까지 같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중단하고 식단을 조정한 뒤 수치가 안정됐어요. 양파가 나쁜 게 아닙니다. 몸 상태를 무시한 먹는 방식이 문제였던 거예요.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은 양파장아찌, 양파절임을 너무 짜게 드시는 겁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쳐요. 양파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양파 자체의 장점보다 양념의 단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장아찌 국물에는 소금, 간장,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양파에 항산화 장점이 있더라도 나트륨 과다 섭취가 혈압을 밀어올리고 몸이 붓고 갈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 신부전이 있는 분, 콩팥 기능이 약한 분에게는 특히 불리해요. 많은 분들이 밥맛 없을 때 장아찌로 식사를 해결하시지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물을 붙잡아 두려고 하고 혈관 안의 압력도 올라갑니다. 결국엔 혈압이 오르고 심장과 콩팥이 더 힘들어져요. 나는 양파를 매일 먹는데 왜 혈압이 안 잡히지? 하시는 분들 중에 식탁을 보면 짠 양파 반찬이 매일 올라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생각도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양파를 먹느냐가 아니라 소금물과 함께 먹고 있지는 않은지 봐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헛수고예요. 세 번째는 위가 약한 분들 이야기입니다. 생양파를 공복에 많이 드시는 습관,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생양파의 매운 성분과 자극성 물질은 혈관 쪽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약한 위 점막에는 부담이 됩니다. 아침 빈속에 생양파를 많이 드시면 속쓰림, 더부룩함, 트림, 신물 올라옴이 심해질 수 있어요. 처음엔 몸에 좋으니까 참고 드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엔 위가 더 예민해져서 식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식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양파를 좋게 먹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입니다. 첫 번째 좋은 조합은 돼지고기와 양파예요. 언제 많은 분들이 삼겹살 먹을 때 그냥 맛 때문에 양파를 곁들인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꽤 괜찮은 조합입니다. 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오래 구우면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국내 식품공학 관련 연구들에서도 조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런 물질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됐습니다. 근데 고기를 양파와 함께 재워두거나 같이 조리하면 이런 생성이 줄어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기를 굽기 전에 양파를 채 썰어서 함께 재워두세요. 양파에서 나오는 수분과 항산화 성분이 고기 표면 변화에 영향을 줘서 유해 물질 생성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약불과 중불 사이에서 천천히 익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양파를 같이 드시면 기름진 맛이 덜 느끼해져서 자연스럽게 고기 양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한마디로 혈관에는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좋은 조합은 식초입니다. 특히 밥이나 면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에서 양파와 식초를 함께 쓰는 건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식초의 초산 성분은 위 배출 속도를 조금 늦추고 식후 혈당이 너무 급하게 오르는 걸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양파가 더해지면 혈당 관리에 한 번 더 브레이크를 거는 셈이지요. 그래서 짜장면집에서 생양파에 식초를 뿌려 먹는 방식이 단순한 취향만은 아닙니다. 물론 면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같은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덜 불리하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당뇨가 있거나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은 이 조합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절임류를 드실 때는 짠맛을 꼭 조절하세요. 식초는 좋지만 간장과 소금이 과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집에서 싱겁게 만든 양파절임을 권해요. 식초, 물, 약간의 향신 재료 정도로 가볍게 만들어서 드시면 부담이 덜합니다. 혈당 생각하면 이 차이가 큽니다. 세 번째 좋은 조합은 올리브유입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같은 성분은 기름과 함께 있을 때 몸에서 더 잘 흡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양파를 샐러드로 드실 때 올리브유를 조금 뿌려 드시거나 양파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시면 몸에서 써먹기 더 유리해요. 특히 토마토, 파프리카,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를 한 번에 묶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보다 이런 식탁 조합이 더 실용적일 때가 많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양파 종류와 조리법을 나눠서 드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생으로 먹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거나 반대로 익히면 영양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반만 맞습니다. 생양파는 매운맛이 살아있고 항산화 성분 손실이 적어서 혈액 흐름이나 상쾌한 맛을 원할 때 좋습니다. 대신 위가 약한 분에겐 자극이 될 수 있지요. 익힌 양파는 매운 성분이 줄고 단맛이 올라와서 먹기 훨씬 편하고 소화도 쉬워집니다. 다만 너무 오래 센 불에 볶아서 태우면 오히려 장점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 상태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위장이 건강하고 생채소를 먹어도 불편함이 없는 분이라면 하루 양파 반 개에서 한 개 사이를 식사에 나눠서 넣는 방식이 좋습니다. 샐러드에 넣어도 되고 쌈으로 먹어도 되고 얇게 썰어서 반찬처럼 곁들여도 괜찮아요. 반대로 속이 자주 쓰리거나 위염이 있거나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익혀서 드세요. 국이나 찌개, 볶음 요리에 넣으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이게 몸에 맞는 방식이에요. 건강식도 몸에 안 맞으면 독이 됩니다. 양파를 먹고 속이 아프다는 분들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양파를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드시면 매운 자극이 조금 빠져서 훨씬 편해집니다. 또 식초에 가볍게 절여 드셔도 자극이 줄어요. 매운맛이 강한 해량파일수록 이런 방법이 더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작은 조절 하나가 오래가는 습관을 만듭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드시면 며칠 못 가요. 몸이 버티지 못하니까요. 여기서 많이 물으시는 게 있습니다. 양파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느냐? 정답은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예요. 보통은 하루에 양파 한 개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한 번에 몰아서 드실 필요는 없고요. 아침에 조금, 점심에 조금, 저녁에 조금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눠 먹는 게 위에도 덜 부담이고 혈당 흐름에도 안정적입니다. 즙으로 한 번에 들이키는 것보다 식사 속에 섞는 방식이 훨씬 자연스럽고 안전할 때가 많아요. 양파의 항균 작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양파를 자를 때 눈물 나게 만드는 그 알싸한 향, 바로 유황화합물 때문이지요. 이 성분들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에 대해 억제 작용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부 연구에서는 위 건강과 관련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성장 억제 가능성도 보고됐습니다. 물론 양파 하나로 치료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평소 식사 속에서 이런 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싸고 흔하고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효과가 하나 더 있지요. 체중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먹어도 배가 나옵니다. 운동량은 줄고 근육은 빠지고 기초대사량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양파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신진대사와 지방 축적 억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제주 지역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에서도 양파 성분 섭취가 체지방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어요. 물론 양파만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식탁에서 기름진 반찬을 조금 줄이고 양파를 자주 곁들이면 전체 식사의 질이 좋아지고 포만감도 달라집니다. 결국엔 이런 변화가 배 둘레를 바꿉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65세 박 선생님은 10년 넘게 혈압약을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약은 빠짐없이 챙기셨는데 혈압이 들쑥날쑥했고 아침 공복 혈당도 점점 올라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근데 식사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몇 가지 보였어요. 아침엔 양파즙, 점심엔 짠 장아찌, 저녁엔 고기를 센 불에 자주 드시고 있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생각한 습관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양파즙은 중단하고 생양파와 익힌 양파를 식사에 나눠 넣도록 했어요. 장아찌는 싱겁게 줄이고 삼겹살을 드실 땐 양파와 함께 재워서 천천히 굽게 했습니다. 탄수화물 많은 식사엔 식초를 곁들인 양파절임을 조금 드시게 했고요. 6개월 뒤 혈압과 공복 혈당이 전보다 안정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약을 끊은 건 아니에요. 약은 그대로 드시면서 식사를 바꾼 겁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음식은 약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약이 일하기 좋은 몸 상태를 만드는 쪽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보관법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통양파는 껍질째 서늘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면 오히려 수분 때문에 빨리 물러질 수 있어요. 손질한 양파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고 3일에서 5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버리는 양파 껍질, 이 부분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겉껍질 근처에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은 편이라서 깨끗이 씻어 말렸다가 육수 낼 때 조금 넣어도 좋고 차처럼 우려도 됩니다. 다만 흙이나 이물질은 꼭 잘 씻어내셔야 해요. 양파 자를 때 눈물 나는 이유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양파 세포가 잘리면서 효소와 성분이 만나 눈을 자극하는 물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칼을 차갑게 하거나 양파를 잠깐 냉장에 두었다가 자르거나 뿌리 쪽을 마지막에 자르면 조금 덜합니다. 사소해 보여도 이런 불편함이 줄어야 자주 손이 가요. 건강 습관은 거창한 결심보다 반복 가능한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아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양파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혈관, 혈당, 염증, 면역 쪽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양파즙처럼 농축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방식, 짠 장아찌로 먹는 방식, 위가 약한데 공복 생양파를 밀어 넣는 방식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양파를 식사 속에 자연스럽게 넣고 고기와는 온도를 낮춰 함께 쓰고 탄수화물 식사에는 식초와 곁들이고 올리브유와 채소와 함께 드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몸 상태에 맞게 먹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고혈압, 당뇨, 콩팥 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몸에 좋다더라 한마디만 믿지 마시고 내 검사 수치와 증상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EGFR이 낮은 분, 칼륨이 높았던 분, 속쓰림이 잦은 분은 방식부터 바꾸셔야 해요. 이걸 모르면 좋은 음식도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원리만 아시면 부엌에 늘 있는 양파 하나로도 식탁의 방향을 꽤 많이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가족 중에 혈압, 혈당, 신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께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내 식탁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양파 습관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날에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식탁에서 매일 조금씩 달라집니다.